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4월 29일 금요일 장마감 후에 SK케미칼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초가 124,500원, 그리고 저가는 124,000원으로 시작을 했으나 종가는 127,500원으로 한 달을 마감했습니다. 일단 일본 기준으로는 봉 자체는 뭐 좀 빨개 보이긴 하지만 뭐 어떤 그 등락폭이 워낙 낮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아마 121선이겠죠? 13만 6 121선 아니군요. 네. 그 이평선들 몇 개 두 가지 정도, 네, 5일선, 11선 위로 위에서 마감을 하면서 일단 단기 어떤 상승 추세에서는 마무리 지었고, 뭐 장 마감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실적 발표 날이었는데요. 일단은 식약처에 품목 허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그 제품을. 근데 사실은 뭐 이미 예견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장중에 지금 시간에서 케미칼 우선주가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올랐다가 다시 5%까지 떨어졌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케미칼도 장중에 지금 시간이 다니까 해서 13만 500원까지 올라갔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뭐 어떤 이벤트들은 크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 품목 허가 신청은 이미 뉴스에서 이르면 4월 내, 뭐 늦어도 5월 초에는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이미 공시가 나왔고요. 뉴스가 나왔고요. 그거에 따라서 신청을 한 것뿐입니다. 일단은 국내에서의 선구매 물량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추가적인 매수 물량이 있다라는 내용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뭐 WHO나 EU 뭐 이쪽에서도 품목 허가 신청을 지금 진행된 건 아니고 롤링 리뷰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매출이 나오는지 그거를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거 내용이 함께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참 좋을 텐데요. 사실은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 일단은 5월 2일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IR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케미칼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상승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뭐 아무래도 68%, 66%, 60% 이상을 갖고 있는 모회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케미칼이기 때문에 케미칼에만 전적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면, 일단 주봉 기준으로는 위아래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마감을 했고, 일단은 뭐 조금 더 빠져도 사실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내려올 때는 사실은 이 바닥보다, 이 그 전에 저점보다 더 저점을 깨버리는 그런 추세가 많습니다. 내려갔다가 버티고 올라가다가 올라가지 못하면 이 과거의 저점보다 더 밑으로 저점이 내려가고, 여기서 버티다가 못 버티면 다시 내려가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다가 못 버티면 다시 내려가는. 근데 이제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영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코폴레스터 증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을 바로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금주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일단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시초가 13만 6천 원이었고 종가는 12만 7,500원, 마이너스 6%로 빠졌습니다. 일단 다음 달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13만 6천 원 위, 최소 늦어 아무리 못해도 14만 원 위까지는 반등을 줘야만이 이 월봉 기준으로 아주 큰 그림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추세를 갖추게 됩니다. 거래량은 확실히 줄었지만 분명히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거래량이 터질 날이 올 겁니다.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톤, 네, 과거에 코로나 때 거래량이 만큼 터졌고 하락을 해서 더 이상 쉽지 않을 거다라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때도 사실은 한번 왔었죠. 연말에 12월, 2020년 12월에도 어느 정도 그에 상응하는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랐지만, 결국에 거래량이 쭉 줄고 수개월간 거래량이 없어졌다가, 지금 보세요. 지금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때는 SK 케미칼 관점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슈 그때로 보고요. 요때가 중간에 한번 메트리카 파트너스 한번 튈 때, 그때 무상증자 할 때로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톤으로 보면 거의 6개월, 8개월, 10개월, 한 1년 만에 과거의 거래량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터지면서, 이제 뭐 과거에 요때 물렸던 분들을 좀 탈출시켜 줬죠. 특히 이때까지 2019년도까지 물렸던 분들을 탈출시켜 줬던 게 아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SK 케미칼로 좀 옮겨 본다라고 하면, 일단
SK케미칼 과거에 거래량 터질 때 이때로 보게 되겠죠. 그리고 요때쯤이 아마 한 번쯤 반등 줄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8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뭐 이거를 단순하게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나긴 긴 호흡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공매도 다시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하겠죠. 어제 많이 일단은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 대차 잔고가 늘었잖아요. 대차 잔고가 늘었다는 부분이 결국에는 공매도에서 칠 수 있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뭐 많이 늘었긴 했지만 뭐 최근에 비해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뭐 크게 뭐 위험할 수준은 아니다. 왜냐면은 가장 최근 한 달 사이에 뭐 가장 베스트도 아니고요. 한 11%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그냥 크게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매매 동향 보게 되면은 일단 연기금이 뭐 이건 의미 없고요. 네, 사모펀드가 오늘 매수해주면서 버텼다. 금융투자도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SK증권 7,500주 정도 매수했거든요. 뭐 그러면 아마 7,500주에서 7,000주 정도 매수를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금융투자가 순매수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 3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어쨌든 매도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 공매도량이 5,000주예요. 대부분 다 외국인이라고 감안하면은 사실은 외국인이 순매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매매도량도 나쁘지 않았고 금주 주간 기준으로도 어쨌든 결국에는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SK케미칼 1분기 실적 발표 이제 마무리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좀 좋아져야, 왜냐면 지금 증설도 하고 있는데 한 1년,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요, 보통 회사라는 게 어떤 공장을 만들게 되면 예상되는 그 캐파를 감안해서 라인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 한 3년, 5년까지는 뭐 한 1000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1000개보다 조금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라인으로 공장을 증설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수요가 괜찮아지면은 이제 추가적인 증설을 뭐 2, 3년 후에 검토를 하지, 만들지 1년 만에 검토를 했다라는 거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애초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예측이 잘못된 거죠. 회사의 잘못. 그래서 만약에 뭐 100억 원으로 증설할 수 있었던 거를 200억 원 들여서 증설하는, 오히려 이게 회사의 악재죠. 이러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두 번째 긍정적인 부분은 회사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늘었다. 생각보다 회사가 추정한 수보다, 회사도 합리적으로 추정을 했는데 그 수요보다 더 큰 수요가 나면서 1년 만에 급하게 증설할 수밖에 없다. 요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측을 잘못해서 증설을 다시 한다라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기업에 어쨌든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업성도 확인하고 검토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논리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혹시나 뭐 어떤 불공정 거래나 내부적으로 잘못된 이슈들이 있는지도 체크해보고 나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하고 증설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예측이 잘못됐다? 그러면 관련 임원들 전부 다 책임을 져야겠죠. 근데 사실 그런 이슈들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슈보다는 회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수요가 나면서 증설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SK케미칼 1분기 전년도 대비 확실한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증가가 나와야 됩니다. PPS 사업부 만년 적자 부문 매각을 했기 때문에 비용 어떤 그쪽 부분도 확실히 메이크업 되고, 그 다음에 코폴리에스터도 증설 양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다만 영업이익의 규모가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영업이익의 규모, 매출의 규모 전부 다 늘어나야만 되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하면은 다음 달엔 주가가 좀 14만 원 이상 위에서 좀 마무리 짓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혹여나 어떤 그 코로나19 백신의 매출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더 큰 상승을 좀 가져올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본 기업의 어떤 기대감을 제외하고 어떤 부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요. 일단은 SK케미칼 관점으로는 오늘 매매 동향은 나쁘지 않았고
결국에는 계속 기다릴 수 있는 것은 1분기 실적 발표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4월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좀 계속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자체는 미래지향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